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지나고 새로운 한 해 2024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럽의 유력 언론지들도 이제 선수들을 평가하고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한민국 선수들이 텔레그래프가 선정한 탑 랭커로 또 자리매김을 하는 또 반가운 소식들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가디언이 또 세계 탑 100을 선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또 대한민국 선수들이 또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한준 기자와 함께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국의 정론지 텔레그래프와 가디언이 쌍벽을 이룬다고 할 수 있어요. 물론 타임즈도 있고 여러 많은 매체들도 있지만, 축구 취재에 있어서는 이제 텔레그래프와 가디언이 가장 좀 이제 밀도 있는 기사들과 그런 또 특집 기사들을 내놓고 있고, 또 많은 유럽 내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가디언 같은 경우에는 텔레그래프가 현 시점 기준 탑 30의 선수를 선정한 것과 달리 2023년 한 해 동안 활약한 전 세계 선수들의 랭킹을 매겼는데, 이게 한두 명의 기자가 그냥 뚝딱 한 게 아니라 가디언과 함께 일하고 있는 수많은 기자들이 이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또 투표를 해가지고 선정을 했거든요. 이 순위에 이제 손흥민 선수와 김현재 선수가 당연히 이름을 올렸는데, 굉장히 또 흥미있는 순위와 또 흥미로운 평가들이 나왔기 때문에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지금 사진에 보이는 홀란, 음바페, 벨링엄, 이 선수들이 정말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선수로서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는데요. 제가 놀랐던 거는 처음에 이 가디언의 기사가 올라왔을 때의 사진은 저 세 명의 사진이 아니라 김민재 선수가 센터에 있는 저 사진이었어요. 네, 화면 왼쪽에 김민재가 딱 세 명 가운데 그 자리 박혀 있는 거. 예. 저걸 먼저 선정을 했었는데 이후 좀 바뀌었네요, 보니까. 예. 당연히 사실은 1, 2, 3위를 올리는 게 맞고, 김민재 선수가 솔직히 1, 2, 3위 안에 들진 못했어요. 하지만 김민재 선수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느냐, 얼마나 또 주목되는 등장이었느냐. 왜냐? 사실 이 가디언의 탑백이든 포포투나 수많은 유럽의 매체들의 그 선정에서 손흥민 선수가 이름을 올린 거는 오래된 일이거든요. 발롱도르 11위까지 했던 선수니까. 네. 근데 김민재 선수는 최근에 뜨기 시작했고, 이번에 처음 입성을 했고, 또 그러면서 처음 입성을 했는데 놀라울 만한 또 순위를 기록했거든요. 이와 더불어서 또 손흥민 선수가 올해 솔직히 상반기에는 조금 팀도 그렇고 본인도 부상도 있었고 힘든 시간을 겪다가 지금 막 반등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조금 이제 순위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높진 않아도, 그럼에도 대단한 그 평가 문구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 소식 보시면 정말 뿌듯하실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역순으로 100위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100위부터 91위까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00위에는 이제 릴리앙 띠랑의 아들이죠. 지금 인텔에서 활약하고 있는 마르쿠스 띠랑이 선정이 됐고, 가장 눈에 띄는 선수는 역시 이제 이강인 선수의 동료인 자이르 에메리 선수예요. 네,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고 있는 자이르 에메리가 99위로 이름을 올렸고, 이제 98위에 에스턴 빌라의 올리 와킨스, 97위에 인터밀란의 덴젤 둠프리스, 96위에 김민재 선수의 동료인 바이에른 뮌헨의 알폰소 데이비스가 선정이 됐고요. 자, 이제 95위에 테오 에르난데스가 선정이 됐습니다. 알 나스르에서 활약하고 있는 브로조비치 선수가 94위네요. 예, 사실 인터밀란에서 챔스 준우승을 하고 이적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2023년 한 해를 기준으로 하니까 지난 2022-2023 시즌의 후반기, 그리고 지금 2023-2024 시즌의 전반기가 섞여서 평가가 되고 있는 점들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레버쿠젠에서 활약하고 있는 그라니트 샤카가 93위에 올라 있고, 마레즈가 지금 92위, 안토니오 류디거 선수가 91위에 올라 있습니다. 예, 마레즈 같은 경우는 지금 알 아흘리 사우디에서 뛰고 있지만 지난 시즌 맨시티 트래블 멤버잖아요. 아마 네. 그래서 이제 순위권에 있는 것이고, 리디거는 레알 마드리드 핵심 수비수인데, 말씀드린 대로 이번 명단에서 가장 주목되는 최연소 선수가 만 17세에 불과한 자이르 에메리가 선정이 된 거죠. 네, 선정 이유를 볼까요? 17살의 나이에 프랑스가 뽑은 올해의 샛별인 이 미드필더는 파리 생제르맹의 주전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지난 시즌 후반에 두각을 나타내 에메리는 올해 들어 벌써 챔피언스 리그에서 3개의 어시스트와 프랑스 대표팀 데뷔전에서 한 골을 기록했습니다. 티에리 앙리의 21세 이하 대표팀의 주장으로 임명된 이 10대 선수는 내년 여름 디디에 데샹 감독이 독일로 데려갈 대표팀에서 다시 한번 학년을 건너뛰고 한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여름이죠. 6월달에 독일에서 유로 2024 대회가 열리는데, 원래는 자이르 에메리가 유로에 나갈 후보군이 아니라 내년에 이제 파리에서 열릴 파리 올림픽 대표팀의 주장으로 이제 뛰고 있었는데, 거기가 뛸 때가 아니다. 너는 이제 올림픽이 아니라 유로에 나가야 된다. 월반한 거죠, 월반. 물론 이제 유로도 중요하지만 올림픽이 프랑스에서 열리기 때문에 음바페는 유로도 뛰고 올림픽도 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네. 자이르 에메리도 그럴 수는 있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데시안 감독이 부르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당연히 성인 대표팀에 가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감독은 우나이 에메리, 선수는 자이르 에메리. 에메리가 또 전성시대네요. 에메리 시대 같은데요. 뭐 그래서 에메리가 지금 최연소로 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은 이제 90위부터 81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90위에는 라이프치히 오펜다 선수, 그리고 89위에는 얀 오블락,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골키퍼죠. 그리고 토트넘의 로메로 선수가 88위에 선정됐습니다. 이게 뭐 지난 해보다 조금 순위가 떨어졌는데 기량 자체는 그대로인데 최근에 조금 다혈질적인 퇴장을 좀 많이 당하는 면들로 인해서 감점 요인이 좀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지금 87위에 알렉산더 이삭, 뉴캐슬 유나이티드 소속의 선수죠. 레알 마드리드의 추아메니 선수가 86위. 85위는 아스날 공격수, 브라질 대표 공격수인 가브리엘 제주스고요. 84위는 이제 프랑스 대표팀의 주전으로 도약한 골키퍼죠. AC 밀란의 마이크 메냥이 선정이 됐고 83위가 좀 이색적인데 이제 황혼길이 맞아서 벤피카에 이적한 아르헨티나의 베테랑 윙어인 앙헬 디마리아, 그리고 82위는 첼시 중원의 핵심인 아르헨티나 미드필더 엔소 페르난데스, 81위는 레알 마드리드의 전천후 수비수인 데이비드 알라바가 이제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네. 로메로 선수가 지난 2022년에는 또 72위로 더 높은 순위였는데 떨어졌다. 그리고 좀 주목할 부분이 우리가 이제 로메로를 보면서 정말 대단한 수비수다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유럽 내 평가가 아직 저희가 김민재 선수의 순위를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김민재 선수보다 훨씬 떨어진다. 정말 이 선수 잘하는 선수인데 네. 이 선수가 김민재 선수에게 비비지도 못할 정도의 평가를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80위에서 71위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멜로 루카쿠가 80위네요. 예, 오히려 이제 인터밀란의 챔스 준우승에도 기여를 했고 또 어떻게 보면 로마에 가서도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월드컵에서는 부진을 했지만 뭐 굉장히 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바스토니가 79위, 인테르의 바스토니가 79위고요. 리버풀의 다윈 누네스가 78위, 제임스 메디슨이 77위네요. 예, 토트넘의 이제 손흥민 선수의 영혼의 짝 77위가 이제 어떻게 보면 메디슨 같은 경우에는 레스터시티에서 별다른 활약을 못했기 때문에 토트넘에 와서 보여준 반년 만의 활약만으로 탑백에 들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란달 콜롬 무아니가 76위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에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누르투의 히메네스가 75위, 그리고 그리말두 선수 바이엘 레버쿠젠에서 활약을 하고 있죠. 74위. 모라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모라타가 73위. 슈투가르트에서 최근에 아주 핫한 선수죠. 기라시 선수가 72위에 올라 있는데 이 선수는 뭐 토트넘 이적설도 있습니다. 예, 기라시뿐 아니라 히메네스도 토트넘 이적설이 있는 선수들입니다. 네, 그리고 자 브라이튼에서 뛰고 있는 미토마 카오루 선수가 71위입니다. 예, 사실 아시아 선수들이 이번 탑백에 거의 이름을 못 올리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손흥민, 김민재 선수가 꽤 높은 순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 그 외에 유일한 아시아 선수가 미토마 선수예요. 미토마 선수가 지난 시즌에 정말 좋은 활약을 펼친 게 대단했죠? 맞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좀 많이 폼이 떨어지면서 좀 부진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71위에 오른 것조차도 좀 논란이 될 정도로 좀 부진한 상태긴 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히려 쿠보가 들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게 영국 일간지인 가디언이다 보니까 조금은 평가가 좀 정확하지 않다. 네. 쿠보가 지금의 폼과 저 지난 시즌 쿠보가 다르기 때문에 쿠보가 들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네, 미토마는 지난 시즌에 비하면 올 시즌은 폼이 많이 떨어지고 아시안컵 출전 여부도 조금 불투명하죠. 예, 그런 상황이고요. 또 이제 미토마 같은 경우에 이제 나이가 26이잖아요. 사실 보면 중고신이다 유럽 무대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게다가 또 유럽에서 봤을 때는 그 종양인 선수들이 좀 어려 보이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네. 이 선수가 대학까지 일본에서 나오고 나서 프로 데뷔를 하다 보니까 좀 나이가 있는데 알려진 건 좀 이제 얼마 안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 뭐 이 선수가 뭐 스쿠바 대학에서 드리블 논문도 썼고 또 드리블에 대한 다양한 그런 면들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문제는 최근에는 그 올 시즌 들어서는 좀 읽힌 게 아니냐 그런 문제 속에 좀 고전하고 있다. 그리고 부상까지 찾아왔다. 어떻게 보면 지난 시즌에 잘해가지고 일본 팬들이 기대를 했지만 역시 클래스 면에서는 뭐 손흥민 선수에 비할 바가 아니라 지금 뭐 사실 가디언 탑백에는 황희찬 선수가 이름을 들지 못했지만 현폼 기준으로 텔레그래프에서 선정했던 그 순위에서는 미토마는 없고 황희찬 선수는 19위였잖아요. 그 미토마에 대한 평가는 아마 내년이면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계속해서 70위에서 61위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70위는 레알 마드리드의 토니 크로스, 그리고 69위는 바르셀로나의 프랭키 데용, 68위는 리버풀의 루이스 디아스, 67위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레시포드, 그리고 66위는 라이프치히의 사비 시몬스, 65위가 카노 선수예요. 예, 플루미네스의 카노 선수도 역시 코파 리베르타도레스 남미 챔스를 플루미네스가 우승을 했고 이제 클럽 월드컵 준우승 맨시티에게 0대4 참패를 당하게 됐지만 뭐 그런 성과들을 좀 반영해서 순위권에 올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분데스리가에서는 뭐 레버쿠젠이 리그 선두를 달리면서 굉장히
핫한 팀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 팀에서 뛰고 있는 보니페이스 선수가 64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뉴캐슬의 트리피어 선수가 63위, 오나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뛰고 있죠? 62위, 또 인테리에서 뛰고 있는 디마르코가 61위에 올라 있습니다. 오나나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맨유 소속으로 여기 들어와 있지만 사실 인터밀란의 챔스 준우승 과정에서 사실 뭐 지난 시즌 챔스 최고의 골키퍼로 활약을 했기 때문에 이름을 올린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레버쿠젠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이 100위권 순위 안에 이름을 들고 있는데 레버쿠젠이 사실 거의 바이에른 뮌헨이 독주하던 그 분데스리가에서 여전히 또 바이에른 뮌헨이 그런 좋은 성적을 내고 있음에도 그보다 더 완벽한 성적으로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다 보니까 또 그 선수들이 다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 2022-2023 시즌에는 나폴리가 세리아 우승을 깜짝 이룰 때 오시멘 선수가 나이지리아 공격수로서 각광받았는데 지금 이제 레버쿠젠에서는 또 다른 이제 나이지리아 스타인 보니페이스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게다가 22살로 어린 나이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60위부터 51위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60위는 뉴캐슬의 브루노 기마레스, 그리고 자, 리버풀의 맥칼리스터 선수가 59위에 올라 있고요. 알히랄의 브노우 선수네요. 예. 58위에 올라 있습니다. 자, 57위는 아르놀트 선수입니다. 리버풀의 아르놀트 선수가 올 시즌에도 좋은 활약을 이어가고 있죠. 아라우 선수, 바르셀로나 선수죠. 56위에 올라 있습니다. 55위는 하칸 차라노글로, 인테레스 뛰고 있죠. 그리고 맨시티의 요스코 구바르디올이 54위에 올라 있습니다. 세계적인 뭐 수비수인데 김민재 선수보다는 아래에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아라우호도 사실은 우루과이 대표이자 또 바르셀로나의 핵심 선수로서 세계 최고 센터백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그바르디올은 뭐 수비수로서 1억 파운드의 이적료를 기록했던 역시 세계 최고의 센터백으로 꼽히는데 이 선수들의 이름이 지금 나왔는데 아직 김민재 선수의 이름이 안 나왔다. 훨씬 더 높은 순위에 있다. 아주 네. 기대되는 그 결과죠. 그렇습니다. 아스날의 자 마르티넬리 선수가 53위, 리버풀의 소보슬레이 선수가 52위, 그리고 요슈아 킴미, 바이에른 뮌헨 소속의 킴미 선수가 51위에 올라 있습니다. 네, 뭐 사실 알렉산더 아놀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버티드 풀백의 교과서로 불리고 있는데 지난해 60위였고 올해는 이제 57위로 4위까지 올라왔는데 지금은 아예 뭐 미드필드에 가깝게 더 이제 클롭 감독이 이 선수를 잘 활용하면서 더 이제 단점도 지워지고 있고 팀의 부주장까지 맡으면서 각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50위부터 41위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50위는 에시밀란의 지금 올리베 지루 선수, 예. 그리고 49위는 잭 그릴리시, 맨시티에서 활약을 하고 있죠. 48위는 바이엘 레버쿠젠의 뭐 심장 같은 선수인데 플로리안 비르츠 선수입니다. 자, 47위는 하키미, 파리 생제르맹에서 활약을 하고 있고요. 아스톤 빌라의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가 46위. 사진이 좀 이상하네요. 예. 자, 45위는 맨시티의 카일 워커, 44위가 버질 반다이크, 리버풀 소속이죠. 그리고 자, 43위는 에두아르도 카마빈가, 레알 마드리드 소속이죠. 그리고 42위는 브루노 페르난데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소속의 페르난데스가 42위에 올라 있습니다. 필 포든, 맨시티 소속의 선수가 41위입니다. 예, 지금 보이는 이 쟁쟁한 선수들보다도 아직 김민재, 손흥민 선수의 이름이 안 나왔다. 이게 대단한 일이죠. 비르츠는 뭐 세계 최고의 지금 미드필더 유망주이고 그릴리시 뭐 1억 파운드 기록한 맨시티에서 엄청난 투자를 한 선수이고 또 카일 워커 지금 맨시티 수비의 핵심이고 판다이크 사실은 뭐 지난해까지만 해도 세계 최고 센터백 판다이크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래도 나이가 좀 있고 좀 이제 기량이나 좀 이런 그 체력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도 여전히 물론 판다이크 잘해요.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네. 있는데 이제 판다이크의 시대는 좀 저물어 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런 평가 순위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맨유의 주장 브루노 페르난데스라든지 맨시티의 또 잉글랜드에서 가장 기대하는 이제 이선 미드필더 포든까지도 40위권인데 이보다 손흥민, 김민재 선수의 순위가 훨씬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언제 이제 나오냐? 이제 나옵니다. 네, 자 40위부터 31위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스날의 이번 시즌 핵심 멤버로 활약하고 있는 살리바 선수가 40위예요. 네, 지난 시즌 아스날의 프리미어리그 준우승 그리고 현재 이제 아스날이 18라운드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리버풀과 비기면서 리그 1위 자리를 지켰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도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살리바가 판다이크를 제치고 센터백 포지션으로서 더 높은 순위인 40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골키퍼들이 지금 또 많이 보이는데 레알 마드리드의 쿠르투아가 39위, 또 르로이 자네, 바이에른 뮌헨 소속의 자네 선수가 38위에 올라 있고 바이에른 뮌헨의 팀 동료인 김민재 선수가 르로이 자네보다 한 계단 위에 있습니다. 예, 이게 주목할 부분이 뭐냐면요. 르로이 자네가 전반기 이제 독일 빌트지 평점 1위였어요. 김민재 선수는 팀 내 15위였어요. 네.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안 좋았던 거죠. 빌트지는 그랬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가디언이 선정한 세계 축구 선수 탑백에서는 김민재 선수가 더 위다. 물론 이 김민재 선수의 2023년의 평가
평가는 바이에른 뮌헨에서의 전반기뿐 아니라 나폴리에서 세리에 A 우승을 차지했던 후반기의 기록이 물론 합산돼서 이런 평가들이 나온 것이긴 하더라도 어찌됐거나 김민재 선수가 조금 독일에서는 온당한 평가를 못 받고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 결과이기도 하고요. 특히 김민재 선수가 판다이크, 살리바, 즉 현재 프리미어리그 최고 센터백들보다 더 높은 평가를 영국 언론에서 받았다. 이게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쿠보 미토마를 봐도 영국에서 뛴 선수에 대해서 아무래도 더 잘 알고 더 좋은 평가가 나오기 마련인데 지금 영국에서 특히 이제 뭐 영국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있는 인기팀인 아스널과 리버풀의 핵심 센터백보다 김민재 선수가 더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정말로 객관적인 시선으로 김민재 선수가 유럽 최고의 센터백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에서 뛰고 있는 김민재 선수 이제 나폴리를 떠났잖아요. 이후에 나폴리 수비가 어떻게 됐는지를 좀 저희들이 보고 있잖아요. 예, 완전히 뭐 폭망했죠. 그리고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김민재를 데려오려고 했는데 못 데려왔는데 또 폭망했죠. 예.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김민재 선수의 주가를 더 높이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여기 있는 뭐 쿠르투아 골키퍼도 세계 최고의 골키퍼고, 결국에 이제 수비수들이 공격수들보다 순위가 많이 나오긴 어려워요. 축구는 결국 골을 넣어야 하는 그런 스포츠이기 때문에 공격수들의 인기가 많고 공격수들이 주목을 받는데, 이런 센터백, 골키퍼 세계 최고급 선수들의 순위가 이제 30위권에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시면은 김민재 선수가 지금 수비면에 있어서 세계 축구 최고의 선수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카림 벤제마가 알 이티하드로 이적을 했습니다만 36위에 올라 있고요. 리버풀의 알리송이 35위, 그리고 테르슈테겐 바르셀로나 골키퍼가 34위, 레알 마드리드의 호드리고가 33위, 그리고 바르셀로나 페드리가 32위, 또 레알 마드리드의 발베르데가 31위에 올라 있습니다. 예, 뭐 사실 뭐 벤제마도 레알 마드리드의 활약 때문에 상반기에 보였던 활약 때문에 순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뭐 세계 최고의 골키퍼들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같은 스타 군단 선수들과 김민재 선수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고, 사실 지금 당장 뭐 레알 마드리드 가도 주전으로 뛸 선수예요. 네, 물론 그럼요. 많은 선수들이 이제 십자인대 부상으로 빠져서 뭐 그런 상황이라서 필요할 것 같긴 한데요. 반다이크가 2022년에 27위였는데 44위까지 순위가 크게 하락했고, 살리바는 처음 등장하면서 40위. 이것도 정말 대단한 성과인데, 김민재 선수도 처음 등장하면서 37위다. 이게 더 대단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27살의 김민재 선수인데 평가 이유를 한번 볼까요? 세계 최고의 센터백이 100위 안에 처음 이름을 올린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문 한번 보시고 저희들이 예. 번역해놓은 거 한번 보세요. 예. 세계 최고의 센터백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예, 그 세계 최고의 센터백으로 평가받는 선수가 사실 이 평가를 받기 전에 단계 올라오면서 이 순위 안에 들어오는 게 정상인데 갑자기 등장했다는. 네. 이전에 그러니까 지난해 순위에 없었던 게 이상한 일이다. 왜냐? 김민재 선수가 그만큼 갑작스럽게 급격하게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11월에 27살이 된 김민재는 2021년부터 유럽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의 페네르바체에서 좋은 한 해를 보내고 나폴리에서 연속으로 우승의 영광을 누렸습니다. 5천만 유로의 이적 조항으로 올여름 유럽 명문 클럽들의 관심을 받았던 김민재는 올 시즌을 앞두고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했는데요. 최근 몇 년간 어려움을 겪었던 바이에른 뮌헨은 수비진을 이끌 수 있는 신체 조건과 용맹함, 순발력을 갖춘 김민재를 중심으로 수비진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예, 즉 김민재를 중심으로 수비를 구축한다. 독일 최고이자 유럽 최고의 명문팀인 바이에른 뮌헨이, 게다가 김민재는 신체 조건, 용맹함, 순발력, 그러니까 피지컬도 좋고 정신력도 좋고 스피드도 좋다. 뭐 다 네. 가진 선수인 거죠. 이런 평가를 좀 유럽에서 받고 있는 세계 최고의 센터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30위부터 21위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밀란의 이제 하파엘 레앙이 30위고, 인테르의 바렐라가 29위, 바르셀로나의 가비가 28위고, 알 나스르로 간 호날두가 27위, 그리고 맨시티의 존 스톤스가 26위, 레알 마드리드의 모드리치 25위, 그리고 토트넘의 캡틴이자 대한민국의 캡틴 손흥민 선수가 발롱도르 수상자인 호날두, 모드리치를 제치고 24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맨시티 골키퍼 에데르송 23위, 드래블 했으니까요. 그리고 아스날의 핵심 미드필더로 뛰고 있는 라이스가 22위고, 후뱅 디아스가 이제 맨시티 수비수죠. 21위인데, 여기서 이제 존 스톤스 같은 경우에 사실 지금 수비형 미드필더로 뛰고 있잖아요. 지금 이 후뱅 디아스가 센터백 중에 이 탑백에서 최고 순위예요. 그 얘기는 탑2, 두 번째가 김민재 선수고, 뭐 스톤스까지 정말 센터백을 본다고 쳐도 탑3 안에 김민재 선수가 든다. 이것이 정말 어마어마한 그 평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호날두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사우디에서도 굉장히 골을 많이 넣고 있고, 또 포르투갈 대표로도 여전히 활동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난해보다 순위가 크게 올랐어요. 올라갔어요. 네. 사우디에서 너무나 많은 골을 넣고 있는데 폼 자체가 좀 살아났기 때문인 것 같고요. 하지만
그 호날두를 우상으로 보고 성장해왔던 손흥민 선수가 24위에 이제 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시즌 내내 탈장 문제로 고통스러워하면서 5월 말까지 기다렸다가 수술을 받고 사실 저희들이 몰랐잖아요. 예. 네, 상당히 힘든 시즌을 보냈던 손흥민 선수인데 아시아 최고의 스타는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다. 토트넘은 고군분투하고 있었고 손흥민은 그런 팀을 그대로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손흥민도 고전했고 기록도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지난 시즌 얘기하는 거죠. 예. 하지만 부상 통증 없이 토트넘의 주장으로서 책임을 다하며 새 시즌을 맞이한 손흥민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을 왼쪽 측면뿐만 아니라 울트라 모바일, 극한으로 기동력이 뛰어난 9번으로 기용했고 손흥민은 그의 날이 되면 사실상 막을 수 없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예, 여기서 unplayable이라는 표현이 그거예요. 알아도 못 막는다. 네. 막을 수가 없다. 대응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고 더 대단한 게 뭐냐. 2022년에는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했던 해예요. 그때 26위였는데 그 이후 부진했던 상반기를 포함하고도 올해 순위가 더 올랐다. 그 얘기는 올 시즌 보여주고 있는 폼은 득점왕을 차지했을 때보다 더 좋고 네. 이 기세가 2024년 상반기까지 이어진다면 아시안컵 우승 가능하죠. 그리고 뭐 사실 지금 토트넘의 기세라면 FA컵 우승도 좀 노려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네. 다시 토트넘이 챔스에 진출하는 그런 또 결과 솔직히 뭐 프리미어리그 우승은 조금 힘들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런 활약이 이어진다면 2024년에는 손흥민 선수가 32세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보통의 선수들은 꺾일 수 있는 시점에 오히려 탑 20 안으로 내지는 탑 10까지도 노릴 수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기세를 보이고 있다. 예. 네, 대단한 손흥민 선수입니다. 예, 그런 역사가 되려면 역시 아시안컵 우승을 좀 시작하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20위에서 11위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20위는 이제 바이에른 자랑하는 선수 자말 무시알라. 그야말로 무럭무럭 성장하면서 무시할 수 없는 선수가 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9위는 이제 맨시티의 알바레스 선수고요. 그 18위가 아스널의 주장인 마르틴 웨데고르 선수고 이제 17위가 바르셀로나의 레반도프스키, 그 16위는 바르셀로나의 귄도안인데 사실 바르셀로나 소속으로 들었다기보다는 지난 시즌 맨시티의 트래블 성과로 인해 이 순위에 좀 들었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바르셀로나에서도 잘 하고 있긴 하지만요. 그리고 15위가 아틀레티코의 그리즈만, 14위가 아스날의 사카, 13위가 인테르의 마르티네스, 12위가 나폴리의 크바라첼리아, 11위가 맨시티의 베르나르도 실바인데 대부분 이제 맨시티 트래블 멤버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고 아스날 같은 경우도 뭐 지난 시즌 리그 준우승, 현재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텔레그래프 탑 30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사카보다 훨씬 위였잖아요. 지금 현재 폼 그리고 지금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는 폼을 보자면 지금 이 11위부터 20위 안에 있는 선수들의 폼과 경기력과 영향력을 보면은 손흥민 선수가 결코 떨어지지 않거든요. 네. 크바라첼리아도 나폴리의 우승 멤버니까 여기에 12위까지 올라와 있지만 올 시즌 김민재 선수와 스팔레티 감독이 떠난 올 시즌에는 크게 떨어졌어요. 즉 꾸준함과 클래스의 측면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최소한 탑 20 안에 들 수 있는 능력자이고 우승컵 여기 있는 선수 상당수가 이제 우승의 성과라든지 뭐 그런 그 타이틀이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그것만 좀 따라온다면 손흥민 선수가 정말 탑 10도 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계속해서 10위부터 1위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0위에는 리오넬 메시 선수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예, 사실 뭐 메시 선수의 이제 지난해 수많은 수상의 영광은 어떻게 보면 클럽에서의 활약은 좀 미미했고 아르헨티나 대표팀의 이제 월드컵 우승을 이끌면서 수많은 영광들을 차지했던 거거든요. 하지만 인터 마이아미에 가서도 물론 리그 수준이 미국이 좀 떨어지긴 해도 매 경기 좀 경이로운 활약을 펼치면서 인터 마이아미가 또 하위권 팀이었는데 뭐 컵대회 우승 이끈다든지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이제 뭐 코파 아메리카와 또 한 번에 이제 월드컵에 도전할 수 있을지 이건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월드컵 예선전은 치르고 있으니까요. 메시 같은 경우는 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9위는 나폴리의 오시멘 선수. 예, 오시멘 같은 경우도 역시 말씀드린 나폴리의 세리아 우승으로 인해 이렇게 순위가 높이 나왔는데 오시멘, 크바라첼리아, 김민재 뭐 이 세 명만 나폴리 선수 중에는 탑백에 들었어요. 네, 8위에는 지금 맨시티의 케빈 데브라이너 선수가 부상임에도 불구하고 8위에 올라 있어요. 사실 뭐 올 시즌에 거의 경기를 못 뛰고 있지만 지난 시즌 맨시티의 트래블에 대한 공로가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탑백이라는 게 말씀드린 대로 가디언은 현재 경기력으로 뽑는 게 아니에요. 2023년 한 해에 최고의 선수를 꼽는 거였으니까 그 기준으로 보자면 지금까지 꾸준했던 더브라이너는 뭐 탑 10 안에 들 수 있죠. 네, 자 그리고 7위는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 선수입니다. 예, 뭐 살라 같은 경우도 뭐 올 시즌에도 대단한 뭐 득점 기록과 도움 기록을 만들어내고 있고 뭐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6위는
4위는 레알 마드리드의 비니시우스. 예, 현재 뭐 왼쪽 윙포워드 사실 뭐 이 선수의 갑작스러운 이 폼 상승이 2년 사이에 이루어지면서 레알 마드리드와 손흥민 선수의 링크가 좀 아예 사라지는 상황이 됐었는데 엄청난 속도와 엄청난 또 결정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5위는 맨시티의 로드리 선수예요. 사실은 이 상위권에는 거의 최전방에서 골을 만들거나 골을 넣는 선수들이 있는데 로드리는 정말 이제 사비 알론소, 부스케츠 이후 최고의 이제 빌드업 미드필더, 최고의 공을 뿌려주는 이제 중앙 미드필더로서 영향력. 맨시티가 로드리 없으면 못 이기잖아요. 그걸로 이미 증명이 됐고 클럽 월드컵 골든볼도 로드리가 받았습니다. 네. 4위는 토트넘에서 이제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한 해리 케인 선수. 그야말로 분데스리가에서 역사를 써가고 있는데 시즌이 끝났을 때 과연 해리 케인이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느냐 이게 초미의 관심이죠. 예, 골은 이미 지금 전반기만 네. 치렀는데 20골을 넣었어요. 말이 안 돼요. 골은 이게. 뭐 프리미어리그에서 충분히 넣었잖아요. 예, 더 지금 뭐 아마 올 시즌에 40골 이상 넣을 것 같은데 뭐 50골? 뭐 50골도 가능해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무슨 컵을 드냐. 분데스리가 우승, 챔피언스리그 우승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느냐. 뭐 포칼은 탈락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해리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 가서 바이에른 뮌헨이 예, 그런 그 트로피 뭐 수성 전선에 좀 영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지금 뭐 리그도 레버쿠젠이 갑자기 잘하고 있긴 그러니까요. 한데요. 네,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파리 생제르맹의 킬리안 음바페가 3위에 올라 있습니다. 예, 사실 주목할 게 뭐냐면 한국 선수의 동료들이에요. 그러니까 K는 네. 뭐 손흥민 선수의 동료였다가 지금 김민재 선수의 동료가 됐고 음바페는 이제 이강인 선수와 이제 콤비를 이루고 있잖아요. 즉 지금 한국 선수들이 세계 최고의 선수들과 최고의 호흡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도르트문트에서 활약하다가 이제 레알 마드리드 이적한 주드 벨링엄 선수가 2위에 올라 있습니다. 예, 사실 음바페 혼란, 음홀 대전이라고도 불리기도 했고 메날두 시대 이후에 이제 최고의 선수를 다투는 게 혼란 음바페라고 얘기들이 나왔는데 벨링엄 선수가 레알 마드리드 이적 이후 뭐 모든 각종 득점 기록도 깨고 있고 이 선수가 심지어 공격수도 아닌데 골도 넣고 빌드업도 하고 모든 걸 다 하고 있어요. 그냥 네. 현대판 굴리트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등번호 5번 받았잖아요. 지단의 재림이다. 실제로 지단 같은 플레이도 보이고 있고 지금 이제 새로운 구도가 펼쳐지고 있는데 순수한 경기 영향력으로 봤을 때는 지금 솔직히 저는 벨링엄이 1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면 음바페는 정말 개인 돌파력과 득점력이 최고이긴 한데 이 리그가 프랑스 무대잖아요. 그래서 조금 솔직히 이제 온당하게 평가 못 받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리그의 상대팀 수준이 떨어지니까. 하지만 라리가에서 이런 폼을 보이고 있는 이 나이에 이 벨링엄은 분명히 좀 1위가 아닐까. 왜냐면 현재 1위가 이제 맨시티의 혼란이잖아요. 근데 혼란은 분명히 괴물 같은 활약을 하고 있고 골도 많이 넣고 있고 맨시티에서 대단한 우승컵을 들었지만 분명히 경기에 미친 영향력은 9번 공격수로서 좀 제한적인 게 계속 보이잖아요. 고립되고 막히기도 하고. 근데 벨링엄이나 음바페는 그렇지 않거든요. 심지어 케인 같은 경우도 고립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사실은 3대장까지는 들지 못하는데 저는 솔직히 골을 넣는 데 있어서 혼란이 최고는 맞지만 세계 최고의 선수 1위로 혼란을 꼽는 거는 아직 좀 시기상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1위로 선정이 됐어요. 예, 그래서 네. 지금 솔직히 왜냐면 벨링엄도 조금 더 이제 검증이 필요하지 않느냐. 왜냐면 아직 정말 강팀, 물론 엘클라시코에서 골을 넣긴 했지만 챔피언스리그에서 어떤 성적을 낼지를 봐야 될 것 같고 음바페도 뭐 사실 이미 월드컵이나 챔스에서 검증이 되긴 했지만 또 챔스 우승컵을 들어야 좀 인정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 올 시즌에 어떤 팀이 챔스 우승을 하느냐. 맨시티의 혼란이냐, 레알의 벨링엄이냐, 파리의 음바페냐 요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혼란은 이미 맨시티에서 챔스 우승을 했지만 본인의 영향력이 좀 더 높아져야 되지 않을까. 뭐 지난 시즌에 영향력은 분명히 크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 혼란이 정말로 세계 최고의 선수로 평가를 받으려면 조금 더 나아가서 조금 더 진화한 모습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벨링엄과 음바페는 이미 그런 경기라고 보여주고 있지만 그런 타이틀을 들어야 된다. 이런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해리케인도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리케인은 저는 최고의 이제 스트라이커 중에 한 명으로 평가받을 수 있지만 세계 최고의 선수로 평가되기에는 저는 이제 속도의 문제라든지 물론 이제 이 선수가 9번과 10번 역할을 함께 하면서 분명히 다른 9번 스트라이커들보다는 더 높은 영향력을 발휘하지만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속도의 문제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경기에 따른 좀 기복도 있는 물론 이 기복이 죄송합니다. 다른 공격수들에 비해 적다고 할 수 있지만 세계 최고의 선수다라고 평가하기엔 조금 아쉬움이 있다라고 생각이 세계 듭니다. 최고의 팀에 갔는데. 예, 저는 손흥민 선수가 오히려 이 경기 영향력은 어떤 역할을 맡아도 예를 들어 케인은 윙 안 되잖아요. 손흥민 선수 윙도 돼요. 네. 케인은 9번, 10번 되죠. 손흥민 선수도 9번, 10번 다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경기 영향력을 봤을 때 크랙으로서의 영향력. 물론 전 케인이 세계 최고의 공격수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탑10 안에 든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1위를 노릴 수 있는 선수가 되긴 좀 이제 아쉬움이 있다. 네. 그런 선수는 보통 속도를 겸비해야 된다. 혼란, 벨링엄, 음바페, 메시, 호날두, 손흥민, 살라, 뭐 비니시우스 뭐 이런 선수들 속도를 겸비했어요. 아니 근데 해리케인은 속도가 없다. 1, 2, 3이 안 해도 돼요. 그냥 예. 트로피
올 시즌에 하나 잡으면 됩니다. 뭐 이거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뭐 네.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컵 우승하고 FA컵 올 시즌 우승하고 다음 시즌 프리미어리그 우승하고 이러면 오히려 손흥민 선수가 그리고 마음까지 계속 지치지 않고 가면은 음바페, 벨링엄, 홀란, 손흥민 이렇게 또 세계 최고의 선수를 다툴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람의 체력이라는 게 또 저도 이제 사실 손흥민 선수보다 나이가 들어가니까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또 지금 압박하는 모습 보면은 더 나이 들기 전에 그죠? 아시안컵 우승하고 또 리그로 돌아와서 토트넘이 또 이제 뭐 리그 우승 못할 법 그렇죠. 없잖아요. 그리고 또 네, 뭐. 그다음에 챔피언스리그 또 도전하고. 네, 뭐 분명히 그렇게만 된다면 손흥민이 저 홀란드의 자리에 가도 전혀 그렇죠. 이상하지 않다. 한 35쯤에 이 지금의 경기력과 체력을 유지하고 있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네, 그런 모습을 또 한번 기대를 해보겠고요. 네, 이강인 선수도 최근에 워낙 잘하고 있으니까 이강인 그렇죠. 선수 저 탑백 안에 들어오는 거는 뭐 시간 문제겠죠. 그렇죠. 뭐 올 시즌 리그왕 우승하고 또 챔피언스에서 높은 성적을 내고 그 과정에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면 자이르 에메리도 이미 100위 안에 들어왔는데 네. 내년에는 이강인 선수도 이제 100위 안에 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가디언이 선정한 세계 최고의 선수 이제 100명을 100위부터 1위까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제 2024년 말씀하신 대로 이강인 선수도 또 들어올 수 있을지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분명히 그 나이는 이제 30대 중반 어떻게 보면 황혼기로 나가고 있지만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손흥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좀 그 정말 회춘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2024년에도 또 어떤 활약을 펼쳐 보일지 한준TV에서 꼼꼼하게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한준TV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